일단 저는 기타서를 준비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재현쌤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정은쌤과는 다르게 중도기국을 했고 저는 또 자연계열을 준비했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서류를 띄워보고요. 그러면 이제 정은쌤이 이어서 제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고에서 졸업을 한 게 아닌 국내고 졸업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준비했다 보니까 아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저는 기타서를 준비할 때 개수 제한이 많은 것부터 준비를 해서 점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늘리는 거 쉽지만 줄이는 거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앙대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은쌤은 중앙대를 지원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중앙대가 무려 30개나 되는 이제 기타 서류를 가지고 갔어야 됐습니다. 뭐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쵸, 다다익선이니까 다 30개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개를 채우고자 막 꾸역꾸역 이것저것 막 다 넣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넣었는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또 제가 찾아보니까 10개로 중앙대도 바뀌었더라고요. 힘들었나 봐요. 중앙대 이게 30개 넣는 이 재미를 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30개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서류가 조금 미비한 친구들이 서류를 늘려야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렇죠.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겠다.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사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가 진짜 늘리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가져와 보니 30개더라 이런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중앙대에 넣지 않겠죠? 넣지 않습니다. 네, 중앙대에 넣지 않기 때문에 중앙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30개라는 그거에 대해서 중압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채우고자 해서 넣었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은 저는 이제 다른 대학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대학교에는 거의 10학년 이후에 상장밖에 안 넣었어요. 이제 중앙대학교는 보시면 이제 9학년부터 상장을 쭉 넣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늘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AP 과목도 이제 아까 정은쌤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AP 하고 과목명을 쫙 쓰는 게 아니라 AP 무슨 과목 5점, 무슨 과목 5점에서 과목을 쫙 늘렸죠. 그래서 저는 AP를 4과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3칸을 더 쓴 거죠. 3칸을 더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다 늘린 거예요. MUN 같은 경우에도 제가 헬싱키에서 열리는 MUN을 연속 2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2년 연속으로. 근데 그걸 사실은 다른 대학교들은 칸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2016, 2017 이렇게 해서 묶어서 썼는데 이제 중앙대를 보시면 2016년에 하나, 2017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맨 밑에 보시면은 제가 교사 추천서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이게 꼼수예요. 왜냐면은 추천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개수도 많으면 2개, 대부분 대학에서 하나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네, 전 추천서 안 썼거든요. 네. 그 기타 서류 목록.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올 때 그래도 제가 사실 명확하게 무슨 과를 갈지도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과목의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다 받아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추천서는 모든 대학 양식에 맞춰서 받아왔는데 그게 남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기타 서류에 넣어보자 해서 사실 기타 서류의 장점이 뭔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 한국 수시를 한국 수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건 넣으면 안 되고 이건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정말 많은데 기타 서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천서가 있네? 그러면 추천서를 넣는 거예요. 대학이 필요하면 보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서로만 한 5개 칸을 채웠던 기억이 있고요. 이 중에 하나는 쓸 수 있겠지. 그렇죠. 이 중에 하나는 뭐 얻어 걸리겠지. 그렇죠. 네, 그런 심리로 쓴 거죠. 그래서 아마 중대가 10개로 줄인 것 같긴 네. 해요. 네, 이런 심리를 그게 줄이기 또 위해서. 재외국민 기타 서류의 장점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저의 경우 30개나 되기 때문에 뭐 10개든 15개든 마찬가지지만 이제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를 나눠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장을 또 이렇게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그 다음은 이제 한양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인데요.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제한이 15개입니다. 이제 중앙대의 절반이죠, 절반.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중대와는 다르게 AP 과목 다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학년 상장들 그거 다 뺐습니다. 다 뺐고 그 다음에 10학년 때까지
받은 성적상까지 다 뺐어요. 그 이유가 사실 제 생각에는 일단 10학년 때 받은 거는 A and B 어워드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적은 사실은 트랜스크립트에 다 나와 있는 맞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기타 서류에 칸을 낭비하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낭비로 바뀌었네요. 네, 이제 낭비로 바뀌어요. 이제 15개쯤 아까는, 되면은 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학년 때 받은 A 어워드만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적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들도 아까처럼 막 다 넣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들 전공 관련된 뭐 매스 카운트나 로보틱스나 아니면 제가 뭐 잘 했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활동들 그런 거 위주로 골라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가 특이한 게 서류명인데 거기 옆에 띄워지겠지만 보시면은 200자 이내로 쓰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명칭이 200자 이내? 좀 의아하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한양대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서류에 대한 부가 설명을 살짝 쓸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괄호 열고 이제 이 서류가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다라는 부가 설명을 간단히 써줬어요. 이제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은 자소서에 언급되지 않은 활동이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짧은 부가 설명을 통해 저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라는 거 어필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하고 고려대 재외국민 전형인데요. 제가 두 대학교를 같이 묶은 이유는 두 대학교 다 10개입니다.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묶어봤고요. 이렇게 10개면 정말 적어요. 아까 30개에 비하면 10개는 정말 그렇죠. 쓰고 3분의 싶어도 정말 제가 이런 심리까지 들어요. 정말 열심히 한 활동인데 이걸 버려야 돼? 내가 대학에 넣지도 못하나? 이런 심리까지 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머리 아파요. 10개가. 그래서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의 흔적이 제 서류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제가 MUN 활동을 썼는데 같은 10개인 고려대학교에서는 MUN을 빼고 그 자리에 10학년 상장을 넣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막 여러 개를 준비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시키지 못하고 약간의 실수? 뭐 의도는 없었어요. 뭐 얘가 뭐 더 많이 본다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려대를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MUN을 넣은 게 더 성균관대가 붙었거든요. MUN을 넣은 게 더 크지 않았나라는 주관적인 살짝 의견. 네. 이거는 뭐 그리고 학생이 전공 지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한 맞죠. 개는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자유롭게 본인이 더 뭐가 더 유리할지 판단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재훈쌤 수시는 안 쓰셨나요? 저 수시는 사실 제가 수시가 9월이고 재외국민 전형 최초합 발표가 8월 말에 그렇죠. 진행되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최초합을 했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 편했는데 그리고 제가 수시 칸들을 혹시 몰라서 한 장을 남겨놓았는데 걔를 쓸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버리는 거 아까워서 그렇죠. 그냥 한 상향 지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쓴 데가 네. 서울대입니다. 오. 네. 네, 정말 성적에는 맞지 않은 과분한 곳에 썼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요. 여러분들께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을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서울대 학교는 전형에 상관없이 학생에 따라서 기타 서류를 넣을 수 있는 학생과 넣지 못하는 학생으로 나눕니다. 넣을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3가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검정고시를 한 친구들, 국내에 살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은쌤 같이 해외고에서 아예 졸업하고 온 학생들. 그러면 중국이고는 못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가 해외에서 국내고 졸업 예정이지만 해외에서 뭐 한 학기 이상 거주한 학생들은 기타 서류 목록표를 통해서 그 당시 했던 활동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원 자격에 따라서 네, 그렇죠. 지원자의 어떠한 그런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정은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전형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공인 성적 중에 이제 학교 커리큘럼과 관련이 없는 성적은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토플 같은 어학 성적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B 학교인데 그럼 IB 커리큘럼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부가적으로 AP를 봤다. 그럼 AP 성적은 못 넣습니다. IB 성적은 이제 커리큘럼에 포함되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데 반면에 또 AP 학교다. 그럼 AP 성적만 넣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기 때문에 제한이 많고요. 다만 다른 재외국민 전형에는 다른 수시 전형과 다르게 서울대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개수 제한이 제 생각에는 있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추가를 할 때 칸을 계속 늘릴 수 있어요. 추가하면 칸이 점점 늘어나요. 제가 그게 어디까지 늘어나나 눌러보진 않았는데 제가 16개를 넣었으니까 아마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 제한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한 활동들 다 넣어서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또 열심히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기타 서류에 대해서 대학마다 어떻게 상의한지 그리고 어떻게 제출하는지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등
등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의 이제 쾌쾌 묵은 서류까지 꺼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그럼요. 알찬 정보 준비해놨으니까요. 저희 빨리 잡혀보고 싶으면 저희 유명한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좋아요하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